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일본의 아파치 도입 시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2018년 현재 12대밖에 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 60대를 배치할 예정인 것에 비해 너무 초라한 모습인데요. 오늘은 아파치 헬기를 도입한 나라들과 일본의 아파치 도입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외야 64D를 도입한 첫 번째 국가는 네덜란드입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운용 방식은 다른 국가와 약간 다릅니다. 육군이 아니라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95년 5월에 A64D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30여 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방위뿐 아니라 네이토의 임무도 담당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영국 또한 아파치 헬기를 도입했는데 2000에서 2004년에 67대의 배비를 완료했고 현재 대테러 작전에서도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뿐 아니라 중동과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도 도입했는데 중동의 몇 국가에서는 A64D가 실용화되기 전에 이미 A형을 도입했었습니다.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아파치의 수출을 허용했는데 중동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입합니다. 중동은 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5.11머니 덕분에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국가들이 강력한 무기를 탐내고 있었고 미국은 우호적인 국가에만 수출을 허용했습니다. 1990년 이후 이스라엘 공군, 이집트 육군,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공군, 사우디아라비아 육군에 차례차례 A64A를 인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은 대팔레스타인 전투에 곧바로 투입하여 큰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서 A64D 아파치롱 보의 수출도 허용이 되면서 쿠웨이트 공군 및 이미 A형을 도입했던 국가들도 D형으로 개조 작업 및 신규 D형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아파치 헬기는 주문에 의하여 제작하는 방식으로 생산합니다. 그래서 제작사는 단가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구입하려는 국가가 원하는 형상과 장착할 장비에 따라 제작 방법과 가격을 검토하고 원하는 국가는 수량, 인도 시기, 인도 방법 및 가격 등을 판단하여 발주하는 방식입니다. 통상 국가의 예산은 1년 단위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국가와 제작사의 구입 계약도 1년마다 이루어집니다. 그 해에 몇 대를 발주하는지에 따라 단가는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인공 일본의 육상자 위대는 2001년 8월 이전까지 운용하던 아일레스 휴이코브라 대전차 헬리콥터의 후속으로 A64D를 도입하기로 결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에서 처음으로 2대를 도입하기로 하여 2006년 3월에 인수하였습니다. 미국의 보잉에서 신규 제작한 항공기를 일본의 후지중 공업 항공우주 컴퍼니가 정비 개조하고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3호 이후에는 부품을 일본 국내에서 조달하는 비율을 서서히 늘려 후지중 공업에서 최종 조립을 하는 라이선스 제작으로 변경합니다. 이는 최악의 한 수였습니다. A64D의 도입을 결정한 시점에서는 총 60대 정도를 배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항공기 단가가 점점 올라 2002년 이후 매년 2대씩 밖에 예산을 책정하지 못해서 방위성은 2008년 9월 이후에 조달 계획을 중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생산 라인을 설치한 비용과 연간 2대밖에 제작하지 못하게 된 후지중공업은 한 대당 216억 엔이라는 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A64D보다 진보된 A64A형으로 한 대당 350억 원에 도입했습니다. 옵션 제외, 미국에서 A64D 블록의 생산이 중지되면서 부품 조달이 어려워졌고 설령 일본이 단독으로 부품 조달을 지속하더라도 1대당 216억 엔, 약 2천억 원이라는 고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생각했던 가격의 4배입니다. 따라서 총 13대밖에 만들지 못했고 그마저 2018년 2월 5일 일본 아파치 헬기가 주택가에 추락하여 한 대를 더 잃게 됩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조종사 2명은 숨졌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보다 약 10년 먼저 아파치 헬기를 도입했지만 매년 비싸지는 대당 가격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일본은 차세대 헬기 선정 8년 만에 다시 신형 헬기를 선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